특검법 거부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국민의 여론은 아주 뜨겁습니다. 70%가량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냥 네.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만 생각을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예. 당연하죠. 예. 국민 그런데, 여론이 70%인데. 예, 그러니까 네. 아니 그걸 떠나서 네. 정치공학적으로 정상적인 절차, 법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어떤 지금 기류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일종의 권력 다툼?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때는 찐윤이라고 불리웠던 윤핵관? 장제원, 네. 장제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잠적하는 그런 소동들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모종의 국민의힘의 압력이 가해진 게 아닌가. 예. 국민의힘의 압력이요? 그럼 예, 알력 다툼에서 진 거예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싸움에서? 예, 국민의힘이 저는 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뭐 검찰의 캐비넷이 열린다든지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을 통해서만 열렸던 캐비넷이 네. 다시금 김건희 특검을 거부해. 발화로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특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얻게 되는 실보다 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캐비넷이 무서워서. 근데 그분들은 일단 나름대로 당겨하는 게 일단은 그 특검을 거부할 시에 직면하는 민심의 역풍은 그것은 본선에 걱정할 거고요. 네. 일단은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선에서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의 당에 대한 장악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공천?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일단 찍히지 말자. 한마디로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네. 공천이니까 일단 공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거죠. 당장 급한 거다. 노무현 대통령 일찍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힘당에 깨어있는 국회의원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조직된 힘이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위에서 짓누르고 들어오니까 다 깨갱하는 거예요. 자, 장제원 40대 이상의 버스를 가지고 보라는 듯이 데모질을 하다가 네. 왜 갑자기 대통령이 부산 가가지고 오뎅 한 번 먹고 올라왔는데 깨갱해버렸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쳐다봐야 되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조직 안에서 지금은 조직된 힘이 없다. 그래서 지들도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들이 지금의 과정이다. 지금 우리 공희준 대표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공천을 앞두고 아무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태경, 부산 출신이죠. 그 다음에 서병수, 오선 부산 출신이죠. 손수조 옛날에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붙었던 그 친구 아니에요? 맞아요. 이 세 명이 어제 그제 동시에 김기현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김기현으로 총선 못한다. 그런데 김기현이 잘못했냐고 걔들이 이야기했던 게 이유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원인, 그 다음에 지지율 부진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면 지지율 부진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김기현이 잘못해서 했냐고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잘못해서 한 거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만한 김기현, 땅기현만 때리는 거야. 이게 지금 국힘당에서 그 깨어있는 것들의 비조직된 부스러기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깨어있었다면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금 양문석 박사님의 지적대로 깨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깨어가 아니라 깨갱이다. 깨갱. 네, 대신에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은요. 네. 그래도 저기 우리보다는 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훨씬 가까이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 윤 대통령은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지 할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특검법 당연히 거부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럽니다. 저는 심지어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 김여정이 김여정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대남 논평을 발표하면은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형 연방제도 수용할 사람이에요. 아니 법과 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그 분이 자기 부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냥 북한이 자기 두드러지면은 정말 북한의 오랜 통일 방안이 고려 연방제도 수용할 사람이니까. 그 정도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어젠가 오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미애 전 대표가 아스팔트에서 이 손팻말 들고 있는 거를 예. 보도를 했더라고. 그 코멘트가 보도 뭐예요? 내용이 네, 뭐냐면 뭐예요? 북한 인민일보에 그게 실렸었나? 났다면서요. 네. 북한 노동신문. 노동신문. 네. 노동신문에. 그 의도가 뭐예요? 뭐 빨갱이다 또 이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자빨이다 뭐예요? 그럼 북으로 그 내가 가라는 기사를 급히 읽어서 정확하게 못 읽었는데 네. 북한이 찬양하는, 북한이 주목하는, 북한이 관심 갖고 있는 추미애, 그리고 북한이 관심 갖고 있는 아스팔트 그 시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사주를 받았나? 간첩의 책동인가? 이런 이미지를 띄우기 위한 조선일보의 의도라고 읽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네. 그 저자의 주권, 해석의 다원성이 있잖아요. 자, 보도한 사람은 저자야.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주의의 기본이거든. 조중동에서는 윤핵관과 김건희를 정리해라라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럼 국힘에서는 국민들도 70%가량이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조중동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이걸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얘기한 거를 좀 언론 인터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서 금태섭 의원이 대선 때 전략기획본부장인가 위원장을 했죠.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드렸다. 네. 네. 그랬더니 단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고 경로하더래요. 오. 경로. 그럴 수가 그러니까 있나? 김건희는 뭐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를 한 부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속한 퇴진을 이끄는데도 일조할 인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김영삼 대통령 호가 거산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김현철이 네. 소산이야. 근데 김현철이 워낙 많이 헤쳐먹으니까 최형우라는 그 이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소산의 그 수많은 입건 개입을 이제는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다고 누가 김현철한테 고자질을 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김현철이 이제 최영우한테 삿대질하고 그리고 최영우를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최영우가 열받아가지고 뒷골 당겨가지고 쓰러졌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아들 김현철에 대한 이 직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좀 똑같아요. 그럼 김현철님은 처벌 안 받았어요? 아니, 그건 나중에 나중에 구속됐지. 구속이 그렇죠. 됐죠. 나중에 다 나중에 처벌받은 구속이 거야. 됐는데 어찌됐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대통령이 그 명품 가방을 받은 것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알아요. 뉴스 안 보는 제 친구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 볼 시간 없다니까요. 유튜브는 보신다면서요? 아니 조중동만 보죠. 조중동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디올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네. 서정욱이 그러는데 서정욱 지 것만 본다던데? 정욱일보네. 그래서 대통령은 아예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만 나와도 네. 모든 신경을 꺼버리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앞에
정말 집에서는 자상하고 너무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래도 그걸 좀 참고 의견을 들어주는 척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남자들이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부인이 좀 나이 차가 좀 크신 분들한테 좀 저기 그런 말 해봤어요. 뭐요? 나이 차가 보통 10살 넘는 분들에게 네. 부인이 그렇게 이쁘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부인이 그렇게 이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는 이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김건희는 윤석열에게는 행운의 요정 같은 될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 뭐 다들 뭐 김건희 여사를 요괴라고 욕해도 나한테만 요정이다. 왜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여하튼 큰 줄기의 대선 전략을 정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방금 그 부윤찬 대변인께서는 그 금태섭 의원이 전략 기획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선 개표의 실질적인 전략 기획은 김건희 여사가 좀 했다고 보는 거예요. 주술에 의해서. 네. 아니 뭐 주술에 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이 보기에 김건희는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이나 국익보다도 부인에 대한 혐의나 비리를 감춰주는 아니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퇴진 운동을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여론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자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이 반짝 올라간 거를 제외하고는 30대 초반에 계속 머물러 있냐고요. 그렇죠. (12월 28일이죠) 그때 네, 이제 27일. 패스트 트랙에 27일 네. 패스트 트랙이 이제 끝나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되는 건데 자동 상정이 되는 건데 제가 뭐 이야기하는 분들마다 다 그 설명이 달라가지고 궁금한 건데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네. 또 이번에 파우치 디올백. 디올백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적인 문제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또 포함시켜서 그렇게 늘려면.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 왜 무리하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세금 문제입니다. 이건 따로 국정조사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지금 사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갔고 김진표 의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단 안 내리고 계십니다. 빨리 결단 내리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100일이 넘게 안 나오고 있어 결단이. 뭐 이거는 다른 문제고 사실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것은요. 엊그저께 법정에서 진술이랑 나왔고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통정 매매에 대한 사실 이거 왜 언론에서 안 다루는 거죠? 오늘 저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큽니다. 그거는 큽니다. 김건희가 직접 통정 매매했다는 개입했습니다. 실제로 통화 녹취까지 나옵니다.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0원에 팔아주세요. 몇만 주면 1,000원에 사는 세력이 두 개가 다시 동시에 하고 그 얘기를 통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는 명백합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가 아니라 김건희가 시켜서 돈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말 다 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통정매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살 테니까 너 얼마 받아. 그러면서 주가를 사실상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범죄 행위예요. 거기에 실제로 가담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거에서 유죄가 어제 1심에 나왔어요. 거기에 나온 통화 내용도 나옵니다. 증권사 직원이랑 김건희 여사가 4,800원에 8만 주 팔아주세요.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이득이 얼마예요? 내 이득이 얼마냐고요? 얼마? 3억 얼마? 3억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에. 이거 언론에 왜 안 나옵니까? 김건희 목소리로. 그 목소리로 나와요. 나중에 국민들한테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 보도하겠지. 보수 언론이. 야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든 여기서 관리하자 이런 얘기 나올 거야. 보수 언론에서 한 열흘 뒤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한동훈은 수사할 거라고 봐요. 한동훈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디올 파우치는 눈으로 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소리에 강하구나. 근데 돈봉투 부스럭 소리도 돈봉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녹취 내용은 명확히 아는 거잖아. 이거 무슨 뭐 예를 들면 부스럭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줬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저는 한동훈의 소모주 귀가 있다면 당연히 이 사건은 수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김건희를 봐줘요? 아니 디올 파우치백 아니 그 사람 너무나 명백하게 풀 HD급 동영상으로 확보가 돼 있고 녹취까지 이번에 또 드러났다면은 이쯤 되면은 김건희 그 처벌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조중동이 그걸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앙도 그러니까 위리한 체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조중동이 공격하는 건 김건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의 공격을 통해서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중동 4월달 공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 내에다가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월달 이후 임기 마무리까지 자기 새끼를 집어넣어서 자기 새끼들이 자기를 갖다 보존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조중동이 어떤 상황이 오는지 정확히 알 거예요. 네. 조중동도 피곤한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기의 지분 확보 싸움 저는 그러니까 조중동과 대통령실 간에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중동의 얘기를 들어준다면 제가 볼 때는 서로 윈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속 왜냐하면 오늘인가요? 안혜리 중앙일보? 누가 그저 조선일보 해. 안병훈인가? 그 딸이에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이런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이런 어떤 녹취나 어떤 녹화 같은 것이 이게 한 개뿐이겠느냐라는 얘기를 썼어요 본인이 직접.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기자가 그 정도를 그냥 아무런 추정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난 그런 의미에서 조중동이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딜이 정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걱정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가 전격 구속이 되는 거야. 네. 그 사전에 여사님 총선 때까지만 그 감옥에 계세요. 아이고. 그냥 밖에 계셨다가 우리가 다 지면은 당신도 끝나고 우리 모두가 다 끝납니다. 혼자 좀 감옥에서 조용히 계시다가 총선 지나서 보석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계십시오. 이럴 가능성 이것도 민주당이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여사님을 대비해서 우리가 노란 휴지를 많이 비축해놔야겠네요. 28분 동안 4번의 가르침을 뱉으시는 분인데. 아이고야. 아이고, 조심해야죠. 왜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해? 밥 먹는 시간에. 예. 안 됩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급히오다가 진짜 접촉사고 났습니다. 아이고. 차량 한쪽 긁혔습니다. 아이고.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됐으니까 가세요 하고 왔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번호 적어놓을 걸. 정말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지난주 이번 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연속 고발하고 연속 기자회견하고 또 국회 안에서 집회까지 하고 왔습니다. 한 총 10번의 데모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상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래소리 용산 총독부 농성장에서도 농성 2번 갔고요. 방금 전에 또 송영길 대표랑 구속영장 청구에 부당성 유튜브 하셨어요. 반박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다 말았던 건데 다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특검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다가 연관이 되는 사건을 연속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건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최강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주가 조작 등이다.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조작을 수사하다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데 그 세력들하고 코바나 컨텐츠 일당이 또 이렇게 특혜를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렌트카 사업으로. 그리고 그들이 잔고 조작에 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코바나 콘텐츠 범죄 비리 소굴로 마구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출입 기록을 안 남기고 뇌물을 받고 명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동이 되잖아요.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명품 뇌물 수수, 그리고 인사 개입. 그것까지는 묶어야 될 텐데 고속들이 때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포괄 특검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저기 주가 조작 특검으로 시작을 하고 하면서 커버나 컨텐츠까지는 묶어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고속도로는 일단 국정감사로도 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제가 하고 왔고요. 명품 수수 문제는 내일 또 강덕권동하고 이제 제가 김건희를 고발한다 다음 주에 밝히는 기자회견도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 12월은 김건희의 시간입니다. 네. 김건희 처벌의 시간이에요. 김건희 뭐 구속으로 이렇게 저기 그쪽에서 그 뭐랄까 고통스러운 아니라 고안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김건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야, 이 정권의 부의원이 나고 내가 윤석열을 만들었는데 술 엄청 쓰고 정신없던 검사실부터 스폰서를 해주고 인사에 개입해서 청탁도 하고 뇌물도 먹이고 별걸 다 해왔는데 내가 감옥 가면 나는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기도 거예요. 있고 예. 나를 감히 집어넣어? 니까 것들이 다 윤석열을 내가 지배했는데 다 윤석열을 꼼짝 못하는 니까 것들이 하면서 아마 거부하면서 그럼 저쪽에서도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김건희 다른 녹취록 또 다른 카톡 국정농단의 흔적들이 나오면서 아마 최순실을 몰아넣듯이 몰아넣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 저기 권분에. 예. 근데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이 윤석열이하고 같이 했던 일들이다 하면서 윤석열까지 끌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 야, 대부분 너무 재밌겠다. 대부분 윤석열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게 김건희, 최은순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 기록을 보면요, 검사 간부라는 사위와 남편을 악용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커버난 컨텐 아니 그 주가 조작도요. 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그렇게 길을 쓰고 주가 조작을 해줬느냐? 증권 관련 전문가들은요, 당시 권오수가 여러 이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윤석열 받고 있었다. 한동훈한테 수사를 무마하려고 비호를 받으려고 뇌물로 주가 조작을 형식에 비해서 뇌물로 몇십억을 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윤석열은 공범이니까 예. 김건희, 최은순이 이거 다 윤석열이가 시켰는데 또는 윤석열 위해서 한 일인데 또는 윤석열 함께한 일인데 왜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가 절대 감옥 가줄 인간이 아니에요. 아, 절대 예. 곱게 안 갑니다. 그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됐을 때 했던 말들과 행동들 있잖아요. 근데 뭐 한단이 앞에서 내가 뭐 죽어버린다 뭐 이런 등등 어떻게 내가 감히 나를 뭐 해 이런 등등 일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김건희 씨가 비슷한 일을 당한다 하면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순한 맛이었으면 매운 맛이 더 있겠죠. 근데 이제 글쎄요, 그 김건희 하나 정도 제압을 못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좀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당했으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윤석열은 역사를 보면 영육이 지배받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부라는 점까지 특수한 관계까지 말해서 제가 영육이 지배받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옛날에 최순실과 박근혜 같은 경우는 뭐 영원히 지배받는 관계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영육뿐만 아니라 돈까지 지배를 했다고 봐야죠. 윤석열이 돈이 없던 시절에 후배 검사들한테 폼 잡으면서 룸사롱 같은 데서 술을 사줄 수 있도록 엄청난 돈을 제공하고 자, 그 카드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누구 거냐 이런 것들. 다 김건희, 최은순인 거죠. 김건희, 최은순 재산이 지금 윤석열 부부 재산만 추정된 게 김건희 재산 중심으로 해서 75억 정도 되잖아요. 네. 최은순의 재산은 수백억이라는 추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 부동산 전국 감정해 보면 최소 3,400억 그 부동산 감정만. 그게 다 최은순, 김건희만 의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위해서 본인들이 쓴 돈들도 다 기록을 해놨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친밀하고.